네. 궁금한데요. 이거 쓰라고 하는 건가요? 이러고 갔는데 어렵죠? 네, 이 뒤에는 이건 풀 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그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다른 친구들은 원래 그렇게 관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 오늘 해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에 몇 문제 되나요? 8명 주십니다. 몇 쪽입니다? 몇 쪽입니까? 220쪽이요. 226쪽? 네. 그리고 알겠어요. 잠깐만. 226쪽에 몇 번 질문이십니까? 다 질문한데요. 다 질문이야 이게? 왜? 근데 풀수 있는 건 하나씩은 있지 않아요? 자, 1번을 한번 볼래요? 자, 그림 가와 나와 같이 파장이 같은 단색감이 각각 매질 A와 B에서 동일한 프리즈입니다. 동일한 프리즈는 자, 이것을 통과하면서 다시 매질 A와 B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자, 단색감의 속력을 비교할 때 근거를 들어보자. A, B 한번 살펴볼게. A라는 녀석은요. 자, B라고 있잖아요. 프리즘에 대해서 프리즘의 각도가 각각 30도, 6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녹화했나요? 물론 내가 녹화되고 있네요. 단기 치매야. 2분 전선 거는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 2분 전선 거는. 자, 여기 매질 A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빛이 입사했어요. 그리고 입사하면 이 녀석에 대해서 곡선이 그려지겠지. 자, 이 각도가 얼마가 될까? 30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30도래요. 30도였더니 자, 이 평행 각도에 대해서 얼마로? 30도로 나오게 된대.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해서 불절각이 얼마가 되는 거지? 60도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똑같은 프리즘이 없어요. 자, 불절률이 같은 물질이었거든. 자, 똑같이 입사를 했어요. 몇 도로 입사했죠? 30도로 입사했죠. 자, 그랬더니 평행각도에 대해서 15도가 되게 불절을 했대요. 그럼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지? 45도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불절 법칙을 한번 볼게. 자, 얘의 불절률은 그냥 n이라고 부를게요. 이쪽 불절률은 뭐라고 할까? n. 이쪽 불절률은 n이라고 부르고. 응? 자, 그러면 불절 법칙에 의해서 자, 얘는 n 곱하기 sin 30도 라는 것은 n a 곱하기 sin 60도야.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n 곱하기 sin 30도 라는 값은 n2 곱하기 sin 45도가 돼. 자, 두 값은 또 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왜? n sin 30도가 같으니까.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각도가 크면 불절률이 어떻다? 각도가 크면 불절률이 어떻다? 작다. 겠지? 그렇다면 누구의 불절률이 더 작은 거야? n의 불절률이 n보다 작아야 되겠지. 불절률이 작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느리다는 얘기야? 불절률이 작다는 것은 속도가 빠른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야? 빠른. 빠른 매질이지. 불절률이 작으면 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A에서 가는 속도와 B에서 가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판단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해돼요? 네. 이해됩니까요? 네. 자, 두 번째 단색광의 파장의 비를 이야기해보자. 파장은 어떻게 쓰지? V라고 하는 녀석은 람다 곱하기 F라고 쓰고 있지. 맞아요? 진동수는 언제나 변한대 안 변한대? 진동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아, 윤우요. 오! 웬일이야? 2회 연속 정답. 아, 2022년이 되더니 경민이가 달라졌어요. 와, 계속 발전하는 모습만 보여다오. 자, 그렇다면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길다는 이야기지. 맞습니까? 속도가 크면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A에서의 파장이 B에서의 파장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프리즘과 매질 A에 대한 단색광의 파장의 비율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식을 그냥 이용해 주도록 할게. 자, 문제를 처음부터 파악해야 되겠다. 프리즘 A, 자, 프리즘과 매질 A에서의 단색광 속도를 비교하자라고 해서 얘를 비교할 때 첫 번째 문제야.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NA분의 NB라고, N이라고 하는 값은 자, 얼마가 돼버리지? 사인 30도 분의 사인 60도가 되지.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야. 그치?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돼? 루트 3이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 파장은 자, 람다 제로라고 하고 얘는 람다 A라고 할게. 그지? 속도는 V 제로분의 VA라고 할게. 이해합니까? 스넬 법칙이죠? 굴절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같은 쪽에 있는 아이들이야. 여기서 N0? N0가 그냥 전체니까. 여기서는 그냥 N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나타났대.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프리즘과 매질에서의 단색광의 속도 자, 속력을 비교해준다 그러면 자, 얘는 프리즘 속에서의 속력분의 A 매질에서의 속력의 비가 루트 3이 되는 거지.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즘과 매질 B에서의 단색광의 파장의 비를 구하라. 얘 똑같이 써주는 거야. 자, 얘는 N B분의 N이라는 값은 Nb분의 N이라는 값은 사인 30도 분의 사인 45도가 되겠지. 자, 이 값은 얼마가 돼버리니? 얘는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2가 돼버리지. 루트 2가 됐어. 그치? 자, 이 값은 람다 제로분의 이거는 프리즘 속에서의 파장분의 자, B에서의 파장의 B가 되겠고. 자, 그리고 얘는 V 제로분의 매질 속, 자, 프리즘 속에서의 속력분의 B 매질에서의 속력의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서 파장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람다 제로분의 람다 B는 얼마가 돼? 루트 2가 돼. B에서의 파장이 루트 2대만큼 높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때 A에 대한 B의 굴절률을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자, 요 녀석 나누기 요 녀석을 해봐봐. N 사인 30도 라는 값이 자, NA 사인 60도지. 누구에 대한 누구 B지? A에 대한 B의 B지. 자, N 사인 30도 라는 값은 NB 사인 45도가 되어버렸어. 이걸 나눠버리면 얘는 이렇게 돼버리지. 좌변은 1이지. 우변은 뭐가 돼버리니? NB분의 NA 라는 값이 돼버리고 나머지 값은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야. 따라서 NA분의 NB라고 하는 것은 이항을 시켜버리면 자 루트 2분의 3이 되겠지. 유리화 시키면은 2 루트 6이 됩니다. 2분의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절도 없이만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원래 서구름 박자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라고 쓰세요. 사람들도 서구름 박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잖아. 너네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이거는 그냥 보통 패스했어. 민지가 어디 놀러 간 것 같다. 여기 숙제 다 했지? 아 숙제 일단 저도 여기는 많이 못했는데 앞에 거. 앞에 거는 이건 누구냐? 그 이거 다 했어? 네. 여기는 따로 질문할 거 별로 없잖아. 고민이도 다 했지? 진리도 했고 고민이는 세가 됐습니다. 했을 거야. 세가 됐는데도 그거보다는 아직 그치? 이거 왜 할까? 자, 더 질문 있어? 세월호 같은 건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 뜯어보면 어렵진 않아. 자, 아직까지 너네가 생각하기에는 생각하는 구조가 모두 차. 8번 8번? 내 쪽에 8번이야? 이게 8번? 이거 그냥 일부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전자기 활용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이 단층 촬영을 하게 되는데, 자, 나는 전자기 바에 진동구를 따라 분류를 해준 것이다 라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자, 가에 이용되는 전자기 파는 A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MRI, CT라 그랬지. 컴퓨터 단층 촬영 CT면 X선을 이용하고 있어.
X선은 어디에 파장을 갖고 있지? 자외선보다는 파장이 더 짧고 감마선보다는 길어야 되겠지. 그럼 누구야? B야. 야, 자, B는 전자를 고속으로 금속박에 충돌칠 때 생긴다. X선이니까 맞지. X는 엄청나게 빠른 고속의 전자를 텅스텐 판에다 충돌시켜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야. 그래서 얘도 맞아. 자, B가 A보다 직진성이 강하다.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더 강합니다. 즉 진동수가 클수록 직진성이 강해요. 이해해요? 전파 같은 건 회절이 심한데 X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회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A, B와 T가 맞네요. CT에 이용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몰랐구나. 근데 이거 왔어요. 찬이야, 공부하는 요령인데 만약에 너가 이게 X선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빛의 종류를, 전자기파 종류를 찾아봐야 되겠지. 전자기파 종류를 찾아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니? 해당되는 내용을 쭉 한번 봐봐. 해당되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책에 190쪽을 한번 봐봐봐. 191쪽이야. 자, X선 동글뱅이 4 얘기를 한번 봐봐. 어디 이용하니? X선 사진 컴퓨터 단층 촬영, 공항 수화물 검사 여기 이용한다 라고 써 있잖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숙제 같은 걸 할 때 꼭 시험 문제 풀듯이 한단 말이야. 시험 문제 풀듯이 하지 말고 내용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네. 그래야지 내용 내가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 빠지게 공부했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거를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지. 공부하는 요령이야.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 미처 안 외울 수도 있단 말이야. 외우기 또 까다롭잖아, 그지? 이게 수능형 문제라 실제 과학 공부에도 큰 도움 되진 않아. 이해해 무슨 얘기인지? 네. 또 질문할 거야. 유민이 질문. 지윤이 질문. 지윤이 질문 잘하나 원래. 아니야, 농담이야. 유민이 질문 없어? 27번? 10번? 몇 쪽에 10번? 218쪽에 10번? 218쪽에 10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CD에 관한 이야기야. 자, CD 이 앞전에 우리 읽었던 부분들이라 이럴 수 있어. 자, 그림 가는 DVD의 홈으로 정보가 기록된 것을 나타내 보시고, 자, 그림 나는 DVD에서 정보를 읽는 원리를 나타냈다. 자, A에서 D의 레이저 빛을 쏘아줬어. 자, 이때 DVD의 홈에 수직으로 비추게 될 때 반사되는 빛이라고 하고, 홈의 깊이는 4분의 파장이야. 그렇다면 홈의 깊이가 4분의 파장이면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깊이가 4분의 파장이야. 그럼 빛이 왔다가 반사가 되지고 또 이쪽 면으로 와서 이렇게 반사가 되지게 되면 거의 수직하게 왔다라고 할 때 얘와 얘의 경로 차이는 얼마가 되지? 이 길이의 몇 배가 돼? 깊이의 2배가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람다만큼의 이상 차이를 갖게 되는 거야. 그 빛이 내 눈에 보이게 되면 그 빛이 어떻게 되지? 상쇄 간섭을 일으키겠지. 상쇄 간섭을 일으키겠지. 자, 한편 윗면이든 아래면이든 자, 동시에 반사되는 녀석. 자, 동시에 이렇게 반사가 되지면 얘는 어떻게 되지? 서로 고강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고강같이 된다고. 오케이? 이게 CD 또는 DVD의 기본
구조가 되는 거지. 자, DVD에서 반사되어 간섭하는 빛의 세기를 감지하여 정보를 읽어준다. 맞죠? 첫 번째는 맞는 얘기. 두 번째, A와 B는 상수의 간섭을 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면에서 반사되니까 위상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X. 자, 빛 C와 D의 경로 차이는 2분의 람다가 된다. 그래서 상수 간섭이 일어나는 거지. 맞죠? 그래서 D, D가 좋은 답이 된다. 답은 4번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또요. 어? 225페이지 11번 200, 25페이지 11번 225쪽에 11번. 자, 그림과 같이 두 스피커 A, B를 마주보게 설치하고, 자, 각각 680Hz의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다. 두 스피커를 연결하는 직선상의 펄스가 B를 향해 걸어가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했더니, 자, 소리 세기가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소리의 속력은 340m/s이고 반사판은 무시하고 소음 측정기와 스피커 A, B는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리의 파장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지요. 한번 봅시다. 소리의 파장을 자, V라고 하는 녀석은 람다 곱하기 F예요. 소리의 속력이 얼마였어? 340m/s였어. 파장은 모르는데 소리의 진동수가 680Hz였어. 그럼 파장은 얼마가 되지? 0.5m가 되겠죠. 파장이 0.5m 간격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둘이 떨어진 거리가 안 나오지. 자, 떨어진 거리가 안 나와서 그냥 추측으로 그냥 이야기해보면, 자, 두 스피커 사이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소리가 이쪽에서 발생해서 펜파 형태로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쪽에서도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녀석 여기서 뭘 형성하게 되니? 정상파를 형성하겠지. 그래 안 그래? 정상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자, 정중앙을 중심으로 요전에 있을 때가 소리가 작게 들리는 위치고, 배의 위치에 있을 땐 소리가 크게 들리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소리가 크게 들리는, 자, 크게 측정되는 이웃한 지점 사이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에 해당한다 그랬지? 2분의 람다라고 했지. 맞아요?
배에서 배까지 거리 또는 마디에서 마디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 2분의 람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파장이 0.2, 자 0.5니까 0.25m만큼이 0.25m만큼이 자 바로 자 배의 위치다라고 해. 그래서 기억은 맞고. 두 번째, 소리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면 소리가 크게 되는 이웃한 지점 사이 거리가 달라지겠지. 왜 달라지지? 진동수가 달라지면 파장이 달라지지. 맞아요? 진동수가 달라지면 파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 소리의 커졌다 작았다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두 스피커 사이의 거리만 변화시키면 소리가 크게 측정되는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자 스피커 사이의 거리가 변화되면 커지고 작아지는 위치 자 거리 차이는 달라지지 않지. 생기는 위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서 얘는 X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는 이게 플로 효과라는 게 또 생겨. 이게 관측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이쪽 소리는 진동수가 크게 들리고 이쪽 소리는 작게 들려. 그럼 다 달라져. 다 달라지는데 그거를 무시했어. 그냥 쉬운 것만. 나중에 그 효과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게 되지. 너는 왜 헐벗고 그래? 네? 왜 헐벗고 그래? 장갑입니다. 졸려요. 너무 졸린데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자, 이제 진도 넘어가 됩니까? 더 있어? 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이제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간에 씁시다.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빛과 파동설 그리고 입자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빛이 존재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자 누구니? 뉴턴이라는 분이야. 자 뉴턴이라는 분은요. 자 최초로 빛의 입자성을 주장을 했어요. 자 최초로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자 이 빛의 입자성 빛은 어떻다라고 했지? 빛은 입자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 성질을 이용해서 자, 뉴턴은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빛의 반사를 보여주고 또 빛의 불절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빛의 불절을 설명해주고 오케이? 하지만 불절하는 과정의 설명이 약간 모호해요. 자, 반사되는 건 우리 충돌 이론처럼 입자가 와서 벽에 부딪혀서 똑같은 각도로 반사되지지 마찰이 없다면 오케이? 완전 탈성 충돌을 한다면 입자가 와서 벽에 부딪혀서 똑같은 각도로 반사된단 말이야. 반사 법칙을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불절 법칙은 좀 모호해. 왜 모호하냐면 어떤 매질이 있지. 매질 속을 빛이 지나갈 때 그 매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빛을 당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힘이 작용해서.
그 당기기 때문에 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설명 못하는 게 하나 더 있어. 이 매질 속에서의 입자의 속도가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받으면 점점점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굴절되는 순간에 빛이 진행하는 경로가 바뀌지. 맞아? 근데 뉴턴의 설명에 의하면 그 순간부터 바뀌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바뀌는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어. 오케이? 하지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아주 잘 설명을 하였다.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파동성을 주장하는 여러 분들이 나와. 가장 파동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분이 하위헌스라는 분. 우리 호이겐스라고 한다 했지. 하위헌스라는 분이 빛의 경로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자, 특별한 원리, 점파원이 어떤 면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 각청들이 새로운 점파원이 되고 그 점파원으로부터 파를 만들어 제1파면을 만들어서 그 녀석들이 중첩돼서 제2파면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후이겐스 이야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영이라는 사람은 이중슬릿을 이용해서 빛의 뭘 설명했지? 간섭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게 되지. 빛의 간섭. 자, 그 다음에 프레넬이라는 분이 나와. 프레넬. 그 다음에 프라운호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회절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우리 생략했어. 회절이라는 것은 빛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2002년 첫 시간부터 좋은다. 자, 회절이라는 현상은 빛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전달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이분들이 설명하게 되지. 자, 이후에 맥스웰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빛은 전자기파다라고 얘기해. 우리 전에 했었잖아. 자, 맥스웰이라는 분이 자, 전자기파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지. 이론을 만들어서 빛도 전자기파 일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냈고, 이후에 헤르츠라는 분이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 헤르츠 어디에서 저기 진동수 단위를 썼지? 헤르츠라는 분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르츠는요, 전자기파를 발진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아주 재미나게도 구리판에다가 자외선과 같은 굉장히 짧은 빛을 주었더니 빛이 굉장히 전자기파가 굉장히 잘 나오고 전자가 잘 튀어나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해? 새로운 입자설로 광양자설이라고 해. 헤르츠가 발견했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 이걸 갖고 약 20여 년 동안 사람들이 치열한 실험과 치열한 논쟁을 했지. 그러다가 이 광양자라는 것으로 구성된 그것이 바로 누구? 빛 알갱이였다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광양자 설을 제안하게 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좀 이따 하게 될 광전율과라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지. 이후에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 이 이중성은 파동성을 가질 때는 입자성이 나타나지 않고 입자성을 가질 때는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히스토리를 빛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책 얘기로 정리해보자. 빛의 본성을 알기 위해 과학적 탐구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고 빛을 입자라고 주장하는 입자설과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파동설이 19세기 후반까지 대립하였다. 빛의 입자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빛의 직진성과 물체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로부터 빛은 광원에서 방출되어 빠른 속력으로 공간을 퍼져나가는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주장하였다. 뉴턴은 입자성을 이용하여 빛의 반사와 굴절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뉴턴과 같은 시대의 과학자인 네덜란드의 하웨이 헌스는 빛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주장하였다. 파동 모형으로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을 설명하였다. 뉴턴과 하웨이 헌스의 주장은 양쪽 다 완전하지 못했지만 당시 뉴턴의 명성 때문에 빛의 입자성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뉴턴의 입자 모형으로 설명한 빛의 굴절이야. 뉴턴의 입자 모형에 따르면 수면에서 물이 빛이 굴절하는 것은 공기 분자가 빛 입자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물 입자가 빛 입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물속에서 더 빨라져야 되고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고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겨.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설명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빛의 파동설을 이용한 설명이야. 19세기 초에 영국의 물리학자 영은 적절한 조건에서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간섭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관측하였다. 몇 년 뒤에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프레넬이 수행한 간섭과 회절에 관한 여러 실험도 영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빛을 파동으로 보아야만 설명이 가능하였다. 또 19세기 중반에는 푸코가 뉴턴의 입자설에 의한 예측과 반대로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공기 중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측정함으로써 빛의 파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빛이 파동인가 입자인가 하는 200여 년간의 논쟁 끝에 19세기에는 빛이 파동설이 일반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에 맥스웰이 전자기 이론을 완성하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언하였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887년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또 검출함으로써 빛의 파동설이 확립되었다. 자, 밑에 보니까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현상, 두 개의 슬릿을 지나는 빛이 서로 간섭하여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무늬가 나타날 수 있고, 자, 또 작은 원판을 지난 빛의 회절 무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가운데 밝은 점이 하나 있대, 그치? 원형 가장자리에서 회절한 빛들이 서로 간섭하여 원형의 그림자의 중심부로 밝은 점이 나타나는데, 이 밝은 점이 되게 웃긴 점이야. 왜 웃긴지 알아? 이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이 회절이라는 현상을 발표했어. 응? 발표해갖고 학회에서 막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뿌아송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프랑스의 대물리학자가 있었어. 엄청 유명한 물리학자. 수학자이면서도 물리학자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야, 너네 이론에 의하면 그 까만 원판 가운데 밝은 점이 있어야 돼. 근데 니네 지금 얘기 갖고는 이게 부족한데?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라운호프라는 사람이 이거에 관한 실험을 하게 돼요. 실험을 했더니 진짜 밝은 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점 이름이 프레넬의 점이라고도 하는데 포화송의 점이라고도 해요. 역설적으로 빛의 파동성을 실험했던 이 포화송이라는 사람이 빛의 회절에 관한 빛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원판 모양의 장애물에 단색광을 비추면 원판 가장자리를 회절한 빛으로 간섭하여 그림자의 중심에 밝은 점, 이게 포화송의 점이야. 자, 여기서는 프레넬의 밝은 점이라고 하는데
포화송의 점이라고도 해. 자, 그래서 이 프레넬을 밝은 점이라고 하면 이를 통해서 빛의 파동성이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그거 그렇잖아.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자 노력을 막 하다가 신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 아마 데카르트인가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 신을 막 부정했다가 나중에 신이 없음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 신을 믿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선생님 워낙 다신론자라서. 아, 귀신도 신이잖아. 네. 다신론자야. 왜 A야? 찬이 종교가 있어? 아니요. 압니다. 아니 신을 안 믿는 거야? 네. 오직 너의 능력만 믿는 거야? 네. 태욱이는 종교 있니? 아니요. 종교 있니? 진이 종교 있니? 저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정하고 있어요. 오늘 서로 다르시구나. 네. 아빠 쪽은 보니까 교회 쪽, 불교 쪽이고 엄마 쪽은 교회 쪽이구나. 둘 다 다녀. 둘 다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아빠 따라서 이렇게 저를 갔다가 엄마 따라서 교회 교회도 갔다가. 갔다가 했는데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개만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못 왜? 정하고 있어요. 불교가 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가위바위보 시켜. 유민이는 종교 있어? 없어?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종교 하나를 갖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원래 다신교라고 했잖아. 다 인정해 주거든. 모든 신은 다 있다. 그래 다 인정해 주는데 선생님 종교적 경험이 되게 많아. 아무한테 얘기해도 이 얘기를 하면 믿어줄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어. 옛날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친했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계시거든. 그분은 이제 원래 천주교 신자신데 그분하고 이제 막 술 먹다가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교감 선생님 그랬더니 그런 경험도 했어? 근데 제 친구들은 안 믿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본 게 사실이야. 믿어주시다. 뭘 봤는지 알아? 교회 갔다가 예술 봤어. 예술을요. 안 믿잖아 쟤. 네, 말도 안 돼. 정말로 봤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멀리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교회 보면은 목사가 얘기하는 연단 위에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 근데 선생님 원래 교회 안 다니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1학년 친구 녀석이 자기네 교회 이쁜 여학생 많다고 꼬신 거야. 그래갖고 그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네? 저희 엄마도 그렇게 꼬리요. 그 꼬드김에 빠져갖고 1학년 겨울쯤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한 3달 정도를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 결국에 걔가 얘기한 게 다 뻥이라는 걸 알고 안 다니게 됐는데 아무리 찾아서 이쁜 여학생은 그냥 여학생 자체가 없어. 그래갖고 안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꼬셔갖고 밤중에 하는 게 밤새서 하는 게 부흥회가 있어. 밤새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 다니던 교회가 이제 감리교인데 얼마나 웃긴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니? 한 3시, 2시, 3시 되니까 막 졸립잖아. 성경책도 없고 창문가책도 없고 이제 친구가 같이 놓고 본단 말이야. 근데 삼지서방서 막 기도하는데 난리야. 뭐가 난리인지 아니? 막 기독교 방언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걸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무서워져서 깼어.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저기서 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 기독교 방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놀래갖고서는 친구한테 이제 같이 쫓아간 친구가 있잖아. 선생님하고 걔를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눈치 보고 아씨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졸지는 않고 있었어.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에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뭐라고 연설을 하는데
그 십자가 쪽이 갑자기 이렇게 연기가 끼는 것처럼 변해. CG예요? 어? CG예요? 실제 있었다는 게 내가 본 거. 그러더니 진짜 막 자세가 이거야. 딱 해놓고 막 걸어와. 누가 하얀 옷 입고. 우리 그림에서 보는 예수 모습 있지. 네. 그런 모습으로 막 걸어와. 막 걸어와 갖고 거의 목사의 크기 비슷해질 때 갑자기 확 사라졌어. 그리고 내가 본 게 사실이야? 그러다가 친구한테 얘기했어. 야, 나 좀 전에 예수 봤다? 친구한테 하자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야, 거짓말 하지 마. 내가 걔는 그 종교가 뱃속부터 시작한 종교야. 부모님이. 그래갖고 걔가 그러는 거야. 야, 말 같은 소리 해. 너는 이제 다니지. 한 3달 정도 됐을 때. 3달 됐는데 나는 연태까지 살아면서 본 적이 없는데 네 눈에 왜 보이니? 그거는 적그리스도야. 마귀야. 뭐 이러는 거야.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 나타나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그래? 네가 안 믿어주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안 다닐게. 그리고 안 다니기 시작했지. 근데 본 거는 선명하게 다 기억이 나. 그거를 그 얘기를 했는데 너네는 안 믿기잖아. 선생님이 그 얘기했을 때 믿어준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 다음에 또 어릴 때 절에도 많이 다녔다. 절에도 많이 다녔는데 부처님이 웃는 거 본 적 있니? 막 이제 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절하다가 그냥 왜 끌리는 느낌이 있잖아. 뭔가 느낌. 그래갖고 대웅전에서 막 절하고 있는데 뭔가 끌리는 느낌이 있어서 딱 쳐다봤는데 부처님 나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웃기지 않니? 막 보통 이렇게 근엄하게 입꼬리를 하고 있잖아. 근데 스마일. 이렇게 스마일. 쭉 보이는 게 보여. 그리고 한참 웃었다가 그때는 이제 나와가지고 주지스님한테 얘기했어. 아까 법당에서 설법하실 때 부처님이 저보고 그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이 막 웃으시더라고. 인정. 그건 이제 그 스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나요? 부처님은 모든 표정을 다 갖고 있단다. 너를 보고 좋으셨나 보다. 그래서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종교적 체험이 무섭지. 선생님은 그 이후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줘. 왜 남의 거를 인정하는지 모르겠어. 남이 갖고 있는 거 남이 있는 거 다 인정해줄 만 하잖아, 그치? 네, 우리나라는 사회가 좀 편협해서 남의 거를 잘 인정하지 않지. 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 어른들이. 누가 보면 저건 틀린 거야. 사람 사는 게 정답이 없는데 틀린 건 아니지. 틀린 게 아니고 뭐야? 다른 거지. 생각이 다른 거지 생각이 틀린 게 아니야. 하다못해 큰 법을 만들어 놓고 여러 법학자끼리도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와 다른 것도 인정해줘야지 나 스스로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다가 잘못한 건 틀린 거지. 하지만 사는 거는 정답이 없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방전효과, 방향전설이라는 걸 이해해봅시다. 한이가 다 쉬고 있구나. 방전효과와 방향전설.
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은 당시에 알려진 빛의 성질들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몇 가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말 헤르츠에 의해서 발견된 광전 효과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광전 효과. 헤르츠가 발견한 광전 효과는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이쪽에 뭐가 있어요? 금속과 검정기가 있었어요. 금속과 검정기가 있었는데 금속과 검정기를 그냥 눈에 띄기 쉽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켰어요. 그러면 금속과학이 어떻게 돼 있지? 벌어져 있겠지. 벌어져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 파장이 짧은 빛을 쪼여주는데 파장이 짧은 빛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수은등이에요. 자, 수은등을 쪼여줍니다. 자, 수은등을 쪼여주게 되면요 수은등은 파란색이라 파란색 쓰려고 그랬더니 파란색이 없네. 자, 수은등은 어디 파란색이 태우니까. 불펜으로 쓰라렸잖아. 지훈아, 여기서 잘 안 보여. 안 보여. 그래갖고 태욱이 볼펜으로 그리라는 볼펜. 안 뺏기려고 저거 봐. 이게 실망이야. 선생님이 빌려달라는 나 빌려주고 있었지. 강태영 실망이야. 새 첫 수업부터 실망 주고 있네. 자, 이런 파란빛을 주게 돼. 그럼 파장이 짧은 빛, 진동수가 큰 빛이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이 빛을 받은 전자가 튕겨서 나와요. 미쳤네. 빛 받았다고 튕겨 나왔어. 미친 전자지? 광전자. 광전자가 생기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오므라드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현상을 아인슈타인 이전에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이 현상을 아인슈타인 이전에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전자까지 책 얘기로 이야기해보고 자, 그 다음 얘기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은 당시 알려졌던 빛의 성질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몇 가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게 바로 광전 효과와 콤프턴 효과라는 것이었다. 컴퓨터요? 콤프턴. 우리 원에는 빠졌는데 해줄까 말까.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말에 헤르츠에 의해서 발견된 광전 효과이다. 이제 물리2 책 준비하기 시작하세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이거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이면 다음 시간은 화요일이죠. 아, 목요일이죠. 네? 다음 시간이 목요일. 아마 다음 주쯤에 투가 다시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목요일 있어? 미리 주문해. 네? 어? 목요일 있어? 아니면? 선생님 궁금한데요. 어? 그 방학 아직 안 한 사람들은 그러면 퇴강 안 듣는 거예요? 며칠 못 뜨는 거야. 영상 봐야 돼. 와, 나 방학 했는데 진짜 짜증난다. 어디 학교인데? 방학 필수는 그 전선 잡고 밟다 보면은 선생 카메라 잡아준다 찾냐? 방학 필수 와서 들어오면 되지. 아니, 근데 쉬는 거 싫어요. 학교에서. 어? 네?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그냥 쉬는 게 싫대요. 공학교 가서 놀다가 학원 오세요. 네? 공학교 가서 학교 가서 공차고 놀다가 괜찮습니다. 학교 출입 금지지. 아, 네. 방학 때 코로나 때문에. 몰라요? 저희 아직 방학 안 했어요. 요즘 시행 금지는 아닌데 운동장 개방 안 하잖아 옛날 같이.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옛날에 주말에 옛날에는 뭐 동네 사람들 와갖고 아침 운동하고 그랬었거든. 학교에서요? 운동장 뺑글뺑글 도는 아줌마도 있고 있잖아. 진짜요? 근데 본 적 있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금지돼갖고 할 거야. 그래서 얘를 요즘은 그래도 공원이 많잖아. 인천이 막 개발되면서 공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 근데 옛날에는 인천에 공원이 거의 없었어. 공원 있는 데가 자유공원하고 수공공원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했지. 찬이는 학교가 좋다고 학원 싫다는 얘기였지? 아니에요. 아니죠. 역설적으로 하면 학원 싫다는 얘기잖아. 학교가 더 좋다. 학교가 더 좋다. 학교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여긴 친구 없어? 아,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아니, 태욱이라는 게 있어. 이게 왕따. 계산남중 아니에요? 왕따라. 아니요. 얘가 왜 계산하는 거야? 계산남중이잖아. 찬이 동양이었니? 네. 이런 아이가 있었어. 이제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기억이 가르쳤던 언니인데 얘가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가 이제 동인촌 쪽에 있는데 선생님이 다니던 학원이 그 미추홀구 쪽에 있었거든. 근데 그쪽에 있었는데 하루는 얘가 이제 학원을 온 지 얼마 안 돼. 그리고 맨날 껄렁거려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거의 4시간 맞았던 것 같아.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지, 행동이 껄렁거리지. 근데 선생님이 이게 담임이었거든. 걔를 진짜 인간 만들려고, 사람 좀 성실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맨날 교무실로 불러서 야구 상담을 했어. 시간 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은이라는 친구인데, 지은아 교무실로 올라와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오지은. 지은아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맨날 진짜 불러갖고 뭐 이러면 안 되고 뭐 행동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한테 받게 되고 하니까 이런 거 고쳐라. 공부는 이렇게 해라. 계속 걔는 불러 얘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 3개월쯤 학원 들어온 지 3개월쯤 지났나? 거기는 이제 학원이 여러 가지 하는 학원이라 학교 이제 재학생 애들만 따로 팀도 따로 운영하고 교실도 따로 쓰게 해. 그러니까 평소에 문을 잠깐 온단 말이야. 근데 문이 열려 있어 그날. 그리고 누가 열었지? 하고 이제 불 켜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걔가 이제 원래 공부하는 교실에서 불 켜놓고 교복 입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준아 너 개그 기념일이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너 교복 입었으면 오늘 너 학교 어떻게 된 거야? 조퇴했어?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너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거 우는 거야. 선생님 학교 가기 싫어요. 전 학원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 찐 거예요? 이유인 즉슨 학교 안 갔어. 아침에 학교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다니다 학원에 와갖고 문 열어달라고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이 녀석이 워낙 껄렁껄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인정을 안 해줘. 심지어 그때는 한 반에 60몇 명 할 때거든. 60명 정도 할 텐데 담임 선생님 얘 이름도 조차도 몰라. 5월달이 됐는데 그 정도로 관심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지. 지금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학교에 안 가고 학원에 와 있다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해갖고 그냥 그날 결석 처리하고 이제 데리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날 학원도 쉬었거든. 데리러 오셨어. 그래갖고 엄청나게 타일렀어. 학교에 졸업해야지 집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가려면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야 돼. 연합고사 봐야 되는데 연합고사 200점 만점이거든. 근데 여자애들이 커트가 140점이야. 남자는요? 남자 커트 100점. 네? 한 번 맞춰도 갈 수 있는. 여자 학교 수가 더 적어서 그래. 응? 어이없지. 근데 잘하는데 여자애들은 떨어지고 남자 새끼들은 그렇게 못해도 붙는 거야. 와. 다 찍는 거야. 근데 얘가 보통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면은 이 정도 밑이야 110점 뭐 이래. 그럼 실업계 가야 됐다고 옛날에는. 실업계 갔어야 돼. 근데 얘가 와가지고 공부라는 거를 뭐 지말로는 자기 태어나서 공부 어릴 때 가나다 이거 공부 집에서 한 거에는 처음이래. 근데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180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됐어. 근데 학교에서 시험 봐도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럼 인문계 학교가 이 정도면은 인문계 학교 가서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 수 있는 성적이야. 근데 이 집애가 이 점수가 나왔는데 아무튼 나왔는데 이 사건이 있고 아까 이제 그 사건이 얼마 안 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 담임이 학원에 지은이 담임 선생님 갖고 달라고 해갖고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어. 누구입니다. 저 지은이 학교 담임 선생님인데요. 얘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해주신 얘기 딱 하나야. 지은이하고 몇 번이나 얘기해 보셨죠? 얼만큼 어떤 얘기까지 해보셨어요? 근데 그 녀석은 선생님한테 진짜 자기 사소한 일까지 다 얘기해. 상담하다 보면 이랬는데요, 뭐 이랬는데요. 친구들 관계들까지 다 얘기해. 학교 친구 관계까지. 얘기를 많이 들어주거든. 그랬구나 딱 들어주고 이 선생님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결국에 인문계 안 써주시더라고. 써도 충분히 되는데 안 써주셨어. 그래갖고 실업계로 갔어. 불안하다고. 엄마하고 상담해서 학원에서는 내내 점수 모의고사 본 것도 항상 180점 점수 나왔으니까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실업계 학교 갔어. 근데 걔가 학교 그 모의고사가 아니고 연합고사 얼마 맞았는지 아니 실제 그 시험 봐갖고 196점인가 나왔어. 한 문제가 등등이 실업계 1등으로 들어갔어. 똑같은 시험이거든. 인문계 갔어도 5등 안에 들어가. 근데 안 써주셨어. 학교 선생님 믿질 않은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연합고사 딱 끝나는 날 인사 왔어. 선생님 저희 학원 못 다녀요. 왜? 계속 다니지? 왜? 저 실업계가 막 이제부터 주산부기 배워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1년 뒤에 충격적인 소리를 딴애한테 들었지. 걔하고 이제 중학교 때 친구하는데 그러는데 선생님 지은이 소식 들으셨어요? 들어가서 공부 잘하겠지. 1등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겠니? 공부는 공부라 치고 학교에서 이게 됐대. 주목장이 됐대. 주목장 된 이유가 되게 웃겨. 얘가 항상 치마 입고도 이래. 습관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맞은 거야. 집에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껄렁거리니까 선배들이 아니 이제 1학년 같은 학년 애들이 쟤 뭐야? 시비 건 거야. 근데 얘 세거든. 학원도 3단인가 그래서 좀 양지은 같은 애기 봤는데? 좀 센데 친구들 뭐 4-4명인가가 덤볐나 봐. 때로 덤볐는데 뒤지게 패버렸대. 양지은도 17대1 이기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선배 언니들 있죠. 또 걔하고 연관 일진 선배 애들 2학년 애들이 또 온 거야. 팬다고 떼거지. 또 있었어요? 또 패버렸대. 양지은이네. 진짜 얼마나 이해했는데?
그리고 니네 사촌이냐? 졸업반 3학년 언니들까지 또 쫓아온 거야. 아 이거 이런 년들이 있어? 그리고 딱 덤볐는데 또 다. 진짜 양질인가? 그래갖고 학교 입학하고 5월달인가 학교 짱이 됐대. 야. 이거 되게 웃기지? 근데 오늘 공부도 참 1등이야. 미래. 공부도 1등 하면서 근데 진짜 열심히 했었어. 너네들도 좀 올해는 제발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